구조개혁의 방치라. 대한민국 끝났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끝났다는 표현을 지금 벌써 3-4번째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둡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어두운지.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2023년입니다. 작년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플러스 2.5%예요. 미국과 같이 그 큰 경제가 2.5%를 성장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은요, 시장의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다 놀라고 있습니다. 2.5% 성장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경제 덩어리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입니다. 과거부터. 2011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5%였습니다. 2013년에 1.3%, 1.8%였고요. 이것이 말입니다. 조금 성장을 하더라도 2020년에는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5.9%, 1984년에 7.2% 성장한 이래 37년 만에 최고치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9%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는요 2.5%입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성장했나요? 2023년 1.4% 성장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0.7%였고요. 2021년에는 4.3%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4% 성장했다는 것은 미국의 2.5% 성장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진 수치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 규모도 2.5%를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은 1.4%밖에 성장 못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충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요, 일본의 성장률보다도 뒤처집니다. 지금 일본은요 2023년 전망치가 1.6% 성장입니다. 우리는 1.4%면 일본에 비해서도 뒤처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본에 비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결국 거대 경제 미국의 성장률에서 뒤지고요, 또 소규모 경제지만 탄탄한 실질 성장률이 강한 일본의 성장률보다 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1.4% 성장은 미래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좋았거든요. 우리가 1999년에 IMF 때는 11.5%까지 성장을 하고요. 2000년에도 9.1% 성장하고요. 2010년에 6.8%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에 대한 저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울부짖는다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내 조국인데 조국을 끝났다가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저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어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끝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떤 영광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최근에 한번 볼까요? 최근에. 과거는 우리가 좋았으니까요. 최근에 보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아니 성장률 자체를 보면 말입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은 기준금리가 5.5%, 우리는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기준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도 크겠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경제가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도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소비는 소비대로 위축이 되고 있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준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지금 뚝뚝 떨어진다.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미래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요. 한미 경제 성장률 충격적입니다. 2030년에서 2079년까지요. 미국의 성장률은 1.2%에서 1.7%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요. 2030년에서 2039년까지는 1.4%를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2040년에서 2059년 0.8%, 2050년에서 2059년 0.3%, 2060년 이후에는 역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2060년 이후에는. 이 정도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끝났다 표현을 써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골드만삭스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 이런 투자은행들이 분석한 보고서가 결국은 2060년 가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뜻인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최악이 되는 데는요. 잠재 성장률이 엉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2016년에서 2024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2.02%에서 1.97%까지 유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에 2.84%가 2021년에 2%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생률이 지금 0.78까지 내려갔잖아요. 최악입니다.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노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이것은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아무리 외국인들을 계속 갖다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성장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본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도 이루어지고요. 대기업들의 자금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 번째가 총요소 생산성인데 이 총요소 생산성이 문제입니다. 노사가 다 문제예요. 총요소 생산성은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업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지 못한다는 생각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구조적 개혁을 방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노동도 말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동에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을 못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 생산성을 못 올리면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악재가 됩니다. 결국 총 요소 생산성이 이게 엉망으로 되는 바람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률이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데도 대한민국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의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의 구조조정을 방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의 구조조정, 구조개혁 저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노동생산성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은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85달러입니다. 대한민국 46.5달러입니다. G7 평균이 74.2달러인데 대한민국은 46.5달러로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우리가 경쟁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독일은 81.2달러고요. 프랑스는 80.9달러, 영국도 69.1달러입니다. 이탈리아 66.3달러, 캐나다 63.1달러입니다. 일본도 49.1달러입니다. 우리 46.5달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말입니다. 왜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끝났다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렵게 봐요. 진짜 어렵게 봅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게다가 주 52시간제 급격하게 도입을 해서 지금 시장을 다 망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 68시간 일을 주 52시간으로 16시간을 단축을 시켰는데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예, 우렁각시가 있어서 와서 누가 생산해 주면 모르겠지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주 52시간제 개혁도 시급하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이야기 들어보면 인건비 무서워서 사람 고용 못한다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자영업자이긴 한데 인건비 무서워서 사실 사람 고용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충격적입니다. 구조개혁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나라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든다. 국가 지도자들이 방치하고 있어서 나라가 진짜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끝났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당장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기 수출을 우리가 폴란드에 30조 이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수출입은행법을 개정을 해야지 1차 수출이 끝나고 2차 수출로 되는데 여야 모두 말입니다. 법안은 제출해놨지만 이게 관심이 없어요. 예, 선거에만 관심이 있지 30조 수출을 하는데 지금 예, 국회에서 법만 통과를 하면 2차 계약도 되면서 우리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치하잖아요. 스스로 말입니다. 스스로 눈을 찌르고 있어요. 스스로 눈을 찌르고 있으니 이 나라 미래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국가 지도자들이 저 모양이어서는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수출입은행법만 보자면 XXXX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하더라도 예, 5인 이상 사업자들 다 감옥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 안전사고라는 게 안 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부주의, 약간의 부주의는 안전사고를 유발을 하거든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요. 제가 봐서는 5인 이상 사업장 뭐 마트든 식당이든 빵집이든 카페든 찜질방이든 아니면 소규모 공사장이든 저는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질병에 걸릴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질병에 걸릴 경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식당에서 주방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그 가스 때문에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만약에 이걸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걸고 넘어지면 여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집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가 그만큼 약자 중에 약자거든요. 그래서 최악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최악이 벌어지느냐. 많은 중소기업, 여기다가 식당, 마트, 아니면 빵집, 아니면 카페, 찜질방, 소규모 사업장 전부 내본다는 거예요. 5인 미만으로 4인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다가 감옥 갈 일 없지 않느냐. 5인으로 가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최악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핵심 역량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도한 법을 적용을 한다면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PF 대출은 시시각각으로 시장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조개혁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말로는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실 구조개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만 계속 내게 연기해주고 이 많은 돈에 대한 어떤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끝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이거 외에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옥죄는 법안들이 천지입니다. 저는 그런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저는 허투루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가 되겠다. 그 생각 오늘도 말을 해봅니다. 제가 목이 터지라 외치는 게 그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참담한 어떤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진짜 구슬프고 또 구슬픕니다. 아마 좋아지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 끝났다 이 표현에 많은 사람들이 격분을 해서요. 댓글에다가 진짜 많은 욕을 쓰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진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최악이라는 이야기고요. 지표도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총선 후로 미뤄놨지만 총선 전에 이 구조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 강조해 봅니다.